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는 여기도 이슈 코너인데요. 월수금은 정은정 작가가 전해드리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분이 전해드립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개편에 맞춰서 제가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걸려갖고 동병상련이에요. 네.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 다행히 힘들지 않았는데 네, 잘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고생 네. 많이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소년이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해요. 네. 좀 거창하죠. 네. 자, 요즘 각 부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회봉사 아니면 뭐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내리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 윤석열 당선인은 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도 이제 그 한 손 거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도 사실 나이는 12세, 13세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큰 이견 없이 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언론에도 많이 좀 보도되고 있고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가 2017년에 6,000명대였는데 작년 2021년에 8,400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서 이러한 법 개정에 좀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예전에는 그 폭력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엄연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이전에 비해서 실제로 흉악해졌는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또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 범죄가 줄어드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뭐 토론도 진행하고 했는데 워낙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토론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면서 국회가 이런 거 토론을 하고 있는 게 기고 국회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가 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 또 그의 아내 이순자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고 전두환 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이 사망 직전까지 논란이 됐던 고 조비오 신부 측이 낸 회고록 관련 민사 소송이 있었잖아요. 이 소송까지 이순자 씨가 승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러면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은 어디로 가냐? 이거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상 추징금이라는 개념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서 이순자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채무는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두환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국가에 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천만 원을 내지 않고 세상을 떴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까 자손들이 그 1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검찰이 안 그래도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었는데요. 2주 전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죠.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니라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결이었는데 사실 뭐 이 추징금 문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만약에 자기 상속을 받는다면 빚도 함께 상속을 받고 포기를 하면 빚도 이제 안 물려받게 되는데. 그렇죠. 추징금은 예외라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이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먹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좀 법률적으로 이건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네. 사안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자,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포켓몬빵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난리인데요. 이거 구하러 하루에도 여러 군데 마트를 들르시는 분들. 혹시 나경철 캐스터도 2세대십니까? 아, 저도 2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보셨습니까? 스티커도 모아봤고요.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다시 우리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포켓몬빵을 이용해서 헌혈을 독려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기발한데요. 헌혈하면 선물 하나씩 주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영화 관람권이나 아니면 뭐 로션 세트. 먹을 것도 주죠. 네, 먹을 것도 주고 초코파이 이런 것도 주고요. 그런데 이 선물을 포켓몬빵으로 주면 어떻겠냐. 아, 요즘 헌혈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민이 포켓몬빵을 재출시한 SPC 삼립 관계자에게 제안한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래서 이 삼립 측에서는 이 내용을 유관부서에 전달했다고 답은 했지만 아직은 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혈액 부족 사태 사실 계속해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켓몬빵 같은 사회적 돌풍이 실제로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계기가 있을지 기대해봐도 좀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슈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